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여자는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다.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해지면 괜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남자와 기싸움을 하려 든다. 가정이든 사회든 사공은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깽판을 쳐서 키를 빼앗아 간다면 배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진 배를 어떻게 다시 올려다 놓을 것인가? 예전 가부장제가 받아들여지던 시절에는 법이나 제도가 강제로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는 풍토가 있었다. 오히려 그때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여자는 본래 남자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존재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린 여자가 늙은 여자가 자신은 없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만 신경 쓴다. 그래서 목적 지향형 인간이 아니라 관계 지향형 인간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을 이끌고 책임을 짊어진 건 늘 남자였다. 여자는 그 곁에서 보조할 뿐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자를 억지로 중심으로 끌어앉혀놓고 똑똑한 척을 하라고 시켜놓는 중이다. 그 결과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심화로 이어졌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여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 원래 아버지가 단호하게 아이를 잡아줘야 하는데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을 무시하면 결국 아이들은 부모까지 무시하는 버릇없는 인간으로 성장한다. 금쪽이 프로그램에서 매번 보여주는 문제는 그 부모 중 그 여성으로 귀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여자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교활해질 뿐이다. 남자가 헌신하면 여자는 그걸 고마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남자 본인의 가치가 낮으니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거라며 남자를 무시한다. 남자는 은혜를 빚으로 보고 반드시 갚으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헌신을 가격 부정으로만 여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무조건 잘해주면 결국 호구가 되고 무시당한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여자에게 헌신만 한 결과가 지금의 높은 이혼율이다. 결국 남자에게 필요한 태도는 여자가 무시하면 똑같이 무시해야 하고 여자들이 돈 없는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들도 돈 없는 여자를 무시해야 한다. 남자들은 서서히 눈을 뜨고 있고 갈 곳 없는 마케이누들은 개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어쩌면 늙음하게 단단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자는 교육시켜봤자 애 낳으면 도루묵이다. 억지로 사회 진출을 밀어주면 할당제 같은 제도로 남성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흥했던 시기는 여자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남자를 받들던 때였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질서 있는 사회였다. 여자는 관계에만 매달리며 소비와 과시로 파멸하고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한다. 국가 생산성을 좀 먹는 존재이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반면 남자는 목적 지향적으로 가족을 위해 행동하고 질서를 잡는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의 틀 그 자체였다. 남성들이 상위 직업으로 갈 때 사회의 인심은 선순환한다. 페미니즘은 이 질서를 부숴버렸고 결과적으로 헌신과 희생은 존중받지 못하게 됐다. 군인과 노동자 남자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의 한여들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만 한다. 교육을 받아도 실상은 교활해질 뿐이고 관계에서 남자를 쥐어짜내려는 속성만 강화된다. 여자가 남자와 기싸움을 벌이는 시점에서 이미 지능이 낮다는 증거다. 진짜 똑똑한 여자는 내조한다는 말이 전곡을 찌른다. 한국 여자들은 똑똑하든 멍청하든 집안을 팔아먹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여자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남자를 존중하며 뒷바라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행복에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길이다.